내가 정말로 나빠서 그렇게 욕을 먹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간 것뿐이구나.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심리조종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심리조종자는 겉보기에는 호감형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특히 심리조종자는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스라이팅하고 혹은 배우자에게 합니다. 이 심리조종자는 4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데요. 첫 번째 무기는 유혹이에요. 매력적으로 천천히 다가가죠. 그러다 딱 걸려들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물에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동정심을 잘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조종자를 진짜로 피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생각만큼 이 동정심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 3번째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심리조종자들은 이 위협과 협박을 잘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만이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심리조종자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로는 죄의식을 조장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바로 당신이야. 라는 식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는 이제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최악인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때로는 자기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의심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죄의식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의심, 두려움, 죄의식이 3개 중에 하나만 먹혀도 심리조종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생각 못하고 그냥 심리조종자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맞는 것처럼 여기고 살게 돼요. 그럼 이 심리조종자의 심리는 뭘까요? 이들은 정서적인 이유든 신경학적인 이유는 어떤 특정 연령대에서 정신세계가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만 잘하고 정신은 잘하지 못했다. 어린애들은 본인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심리조종자도 그래요.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의 전능함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 어떤 충동성, 변덕, 질투심, 소유욕, 나만 봐달라고 하는, 나만 달래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심리조종자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과 성별이 다른 부모와 불건전하고 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면 아빠와 남자라면 엄마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편이 심리조종자라면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방관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왔던 거죠.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심리조종자 남성은 자기 어머니하고 청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아내하고 청산하려고 해요. 자기 아내를 어머니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을까요? 심리조종자는 정신연령 낮다고 말씀드렸죠. 자식이 내 정신연령보다 어릴 때에는 예뻐해주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본인의 정신연령하고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자식을 진짜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연령이 자식에게 이제 추월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심리조종자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부모는 점점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속내와 불평을 다 토로하는 상담사 대하듯 합니다. 자신의 못난 행동, 어떤 좌절감, 피해망상적인 생각들 이런 거를 다 자식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특히 네 아빠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원한을 제일 많이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제는 해방돼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심리조종자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라면 일단요. 부모의 잘못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의 부모가 정신 연령이 어려서 그러는구나. 어느 연령대에 고착화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에게 원한을 풀어놓고 그동안 나를 이용하기도 했구나 라고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조종자는 의심, 두려움, 죄의식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상대를 조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빠서 그렇게 욕을 먹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간 것뿐이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죄의식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심리조종자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불쌍한 척하는 거를 눈치채세요. 막 죽을 것처럼 눈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조종자는 실제로 그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뒤 흔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심리조종자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겉으로 다 표현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야,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엄마 옥상에서 확 떨어져 죽어버린다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는요, 아,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아, 나는 엄마를 정말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죄의식,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의심, 이런 두려움과 죄의식, 의심이라는 열쇠로 심리조종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는 그 말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엄마의 심리를 탁 파악해야 돼요. 아, 엄마가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걸 보니까 아까 했던 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그래도 우리 엄마 절대 죽지 않아. 나하고 의견이 달라서 속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죽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그걸 엄마한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그냥 대충 수긍하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조종자가 하는 말들을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마시고 의미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되 그걸 겉으로 다 표현해서 싸울 필요 없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심리조종자는 전체 인구의 2에서 4%라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내 부모고 내 배우자라도 말이죠. 가스라이팅은요, 정신적인 학대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그 심리조종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제라도 현실을 바라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